오늘 2025년 인증 교수과 컨퍼런스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코 코칭이고요. 다양한 내용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요 분야가 제가 올 겨울에 가장 연구하고 공부한 분야여갖고 요거 하나만 제대로 전달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에코 코칭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결국에는 가르치는 방식이겠죠. 전달하는 방식. 사실 제가 올 겨울 동안 이 생태적 관점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영어 책 한 권을 번역했어요. 같이 공동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좀 많이 정리된 부분도 있고, 그 최승표 그 대표님이라고 그 책 몇 권 나온 거 봤죠? 시리즈별로 우리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배우는가부터 해갖고, 그래서 이번엔 참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예전부터 관심은 있고 그렇게 좀 접근해왔지만은 좀 더 정리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퍼팅 레슨에 적용이 되는지까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흘러오면서 많은 정보를 교육받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치분들의 지식적인 역량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중국에 가서 이제 좀 새로운 시장을 보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뒤져 있는 것 같아요. 교수가들의 문화가. 그들도 이제 많이 변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배우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긴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식이 충분히 풍부해진 상태고,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고, 실제로 이제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건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에코 코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에코 코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이 뭔지 알게 되고 정답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아니까 그걸 막 이제 얘기를 주장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실제 움직임은 선수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가 이제 교습과 과정에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환경, 과제, 그다음에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 이 세 가지가 운동을 만들어낸다는 이 그냥 원리 안에서 보면, 선수와 환경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골프의 환경은 이제 골프의 코스랑 클럽이겠죠. 그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기술 중심으로 정답 중심으로 배우다 보면 뭔가 외운 거를 자꾸 하게 되는, 상호작용이 자꾸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전통적인 반복 연습은 학습의 연구에서 봤을 때 실제로 동작이 우리 몸에 전이되는 그 전이성이 낮다. 그리고 적응력이라는 게 좀 부족해. 내가 표현한 건 융통성. 여기선 적응력이 부족. 근데 우리가 골프는 굉장히 적응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융통성, 그런 상황에 맞추는 능력이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그 반복 숙달하는 방식 플러스 또 어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어떻게 가르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미 조금씩 우리가 힌트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있었고. 근데 좀 더 이제 중요해지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더 생겨났기 때문에 골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교육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학생의 움직임에 이제 표현해내는 그 과정에 대한 궁금함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보는 거죠. 그 노력을 해오긴 했는데 좀 더 해본 거예요. 저는 올 겨울에. 에콜로지컬이라는 접근, 그러니까 생태적인 접근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운동 기술이라는 거는 선수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게 이 개념의 시작인 거예요. 뭔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달자가 아니고 그 움직임을 유도해내는 유도자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 개념으로 이제 요새 코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도하는 개념으로. 중국에서도 이제 인증교습 받은 그 북경 원장이 이제 레슨하는 거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똑같아요. 내가 나한테 배운 걸 제대로 보여주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내가 이제 그렇게 보니까 아 저거는 결국엔 또 주입식인 거야. 정확한 지식의 주입식. 어쨌든 같은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기술이 또 두 번째 기술이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생각하면 단순한 방식인데 공이 치가 학생이 너무 왼쪽에 있어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얘를 코칭하는데 로우 포인트에서 공이 맞아야 되고 그때 스퀘어가 되는 부분인데 너가 왼쪽에 있으니까 다치는 거니까 가운데 놓고 쳐야 돼. 자 스택 있게 놓고 가운데 놓고 쳐. 이렇게 레슨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이제 이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안 맞게 보이는 거죠. 그걸 또 주입한 거잖아요, 그 정보를. 그래서 내 관점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떤지 한번 봐봐. 그 학생한테 공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놓고 쳐보라고 그랬어. 오른발 놓고 치면 체중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체중은 5대5로 놓고. 그러면 이제 뭘 유도하는지 알겠죠. 쳐보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가요. 이번엔 공을 완전 왼발 앞에다 놓고 쳐봐. 그럼 또 몸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체중은 5대5로 놓고. 공이 타고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너가 왜 공이 왼쪽으로 갔던 것 같아? 공이 너무 왼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가 좋은 위치를 찾아봐. 어느 정도 위치에 놓고 쳐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쭉 해보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제 가게 한 거죠. 유도한 거죠, 내가. 이래서 여기다 놔야 되는구나. 그러면 걔는 거기다 놓고 치려고 자연스럽게 놓고 치게 돼 있어요. 미스할 때마다 이제 그걸 조절하려고 하게 돼 있으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놨으니까. 근데 이런 저렇게 다 설명해서 여기다 놓는 게 맞아 그러면 걔는 치다 보면 자기 습관적으로 또 가게 돼 있어. 누가 옆에서 딱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원인이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결과와 내 동작의 상호작용이. 그래서 이런 생태적 코칭의 6가지 핵심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수와 환경이 이 대칭성,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반반 정도 돼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나한테만 집중하고 내 몸에만 집중하고 동작에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성수 환경의 대칭성이라는 거는 내가 내 주변 환경에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한 50%는 돼야 된다. 학습할 때. 내가 직접 아까 해보면서 공을 왼쪽에 놓으면서 오른쪽으로 쳐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동작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제약 기반의 스스로가 뭔가 조직해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제약 기반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그 환경을 통제해갖고 첫 번째 공은 홀에 딱 쓰는 스피드로 쳐봐. 뭐 두 번째 공은 90cm 정도 지나가는 스피드로 쳐봐. 이렇게 해서 내가 과제를 제약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려는 과정 안에서 얘가 뭔가 스스로가 동작을 조직해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제약을 줄 수 있는 게 과제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퍼터에 제약을 줄 때는 다양한 종류의 퍼터를 써보게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2m쯤에서 공을 넣는데 이번에는 이 퍼터로 넣어봐. 이번에 웨지로 넣어봐. 이번엔 7번 아이언으로 넣어봐. 이번엔 드라이버로 쳐서 넣어봐. 이번 저 강목으로 쳐서 넣어봐. 이번에는 이렇게 흔들거리는 퍼터로 쳐서 넣어봐. 그럼 도구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뭔가 또 본인이 깨닫는 게 있고 또 공을 막 더 다양한 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럼 다양한 공을 쳐보면서 뭔가 그 안에서 스스로 습득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3m를 치는데 크기를 막 다르게 이번에는 10cm만 들어서 쳐봐. 이번에는 50cm 들어서 쳐봐. 근데 똑같이 3m에 세워야 돼. 그러면서 뭔가 또 자기가 스스로 뭐 변화를 주는 요소가 생길 수 있고 반복을 하는데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복 없는 반복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보고 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우리는 이 6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생태적인 접근을 한다. 전통적인 코칭은 이제 왼쪽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의 오류를 교정하고 그리고 답이 이거다라는 제시를 하는 것. 생태적 코칭의 접근은 환경을 설계하고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걸 해보게끔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든 뭐 그렇게 해서 행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뭔가 자꾸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설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단계에 넘어가기 위해서 막바로 코치가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일단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게 있고 나서부터 그 지식을 참고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제 하면서 얘가 이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눈치도 챌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결국에는 사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질문이나? 학생이 오면요. 질문을 많이 하죠. 어느 정도 모르는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학생들이 저한테요? 그거는 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학생들도 있고 내가 질문을 해야 답을 하는 그 질문을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겠죠. 그것도 그건 나를 위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사전 질의서를 항상 레슨하기 전에 처음 오는 고객한테 보내요. 사전 질의서는 내용은 뭐 다양하게 내가 적을 수 있지만은 제가 그 사람이 핸디는 몇이고 나이는 몇이고 뭐 퍼팅에 이런저런 기술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제 사전 지식을 점검하니까 뭐 리듬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싹 보내서 사전에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뭐 배우고 싶은 내용까지도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이죠. 그거는 내가 준비될 수 있으니까. 이따 또 이제 학습 방식에서 나오겠지만 세 가지 질문의 그 요령이 있어요. 학습 전에 하는 질문, 학습 중간에 하는 질문, 학습을 끝내고 하는 질문. 다 역할이 있죠. 그 질문마다 코치가 도움이 되는 질문이 있고 학생이 도움이 되는 질문이 있고 서로 양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질문이 있고 그 학습 중간에 내가 이제 교육을 하다가 다 교육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리듬이라는 걸 레슨했어요. 그 다음에 자 리듬이 뭔지 나한테 설명해줘. 아니면 학생이 뭐 그룹 레슨이었을 때 자 리듬이 뭔지 이 친구한테 설명해줘봐. 이거는 이제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이죠. 다시 자기가 그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죠. 얘가 설명 못하면 내가 다시 얘가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고 진도를 어떻게 뺄지 그때 또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질문하는 요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어떤 순간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될지.